그리고 더군다나 하나 콤보가 더 있는데 하나 또 교집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저희가 물론 이제 학원 강사 생활을 한 10몇 년 했어요. 사실상 뭐 일단 그 얘기는 이제 터치하고도 잠깐 이제 그 야간 쿠팡에서 그 고향 쿠팡 센터에서도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쵸? 고향 쿠팡 센터도 많이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됐죠. 네. 당시에 1월 말에 1월 20 며칠이 그때 저희가 설날이었어요. 그죠? 1월 19일인가 아니 22일인가 설날이었고 그 다음에 거의 마스크가 하루에 몇백만 장이 나갔어요. 마스크가 몇백만 장이 나갔는데 하루에 제가 이제 야간 그때 거기서 알바했었거든요. 하루 몇백만 장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딱 사라졌죠. 2월 초에는 한 잔도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아는 기자 기자 친구들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각 뉴스에는 못 나간 게 각 광역 단체장들이 중국과 사실상 그 전에 많이 무슨 뭐 무역 교류가 있었어요. 뭐 같이 무슨 어디 협력해가지고 뭐 저기 충칭시라든지 충칭이 사실 옛날 중경입니다. 중경 그런 시랑 아니면 상해나 이런 쪽하고 상당히 뭐 경제교류 협력 이런 것 때문에 뭐 엑스포 같은 것도 유치하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중국에 갖다 바친 게 맞습니다. 갖다 바친 게 맞고 오늘 원래 얘기 주제가 코로나 방역, K 방역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1339랑 통화를 해본 적 아마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통화가 안 됩니다. 1339 먹통이죠. 1339가 사실상 제가 한 4월달 정도에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난 더군다나 영지병원 옆에 살고 영지병원 자주 가고 그리고 쿠팡에서도 일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1339 전화를 안 받아 제가 119에 전화했어요. 119도 그냥 1339 계속 전화를 해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구청에다가 또 전화를 했어요. 직접 찾아갔습니다. 구청에 직접 내가 여기 명지병 옆에 살고 저기 쿠팡도 일했던 사람인데 몸이 안 좋다 라고 얘기해도 자기들은 나는 모른다 또 1339 전화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서로서로 다 미루는 겁니까? 서로서로 다 미루고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 미루고 있는 현실이 사실상 지금 1339 전화도 먹통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자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가 우리나라 국민이 5,200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라면 53만이 1%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5만 3천 명이면 0.01%죠. 그렇죠? 그러면 0.001%는 5,300명이에요. 그죠? 300명이니까. 그렇다면 이 340명 지금 대략 제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 그 전체 국민으로 나누면은 0.00065%가 나와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코로나로 죽었는지 다른 질병으로 죽었는지 사실상 알 수가 없게 다 해놨고요. 지난번에 신소골 목사님 돌아가실 때도 어처구니 없게 사실상은 이거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없도록 바로 화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지금 뭐 이것들한테는 제가 뭐 좀 이제 안타깝지만 사실상 다른 원인을 죽은 걸 규명하자고 한다면 코로나로 사망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은? 네, 코로나 사망한 것도 아니고 그때 과다출혈입니다. 주사를 또 희한한 주사를 또 그때 굉장히 정정하셨는데 주사 한 방을 전부 놓든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지금 의료계에서도 이거를 감추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코로나로 죽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이제 다른 질병이나 대부분 이제 60대, 70대 후반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죽었는지 아니면 일반 폐렴을 죽었는지 아니면 기저질환 때문에 또는 뭐 노안이나 아니면 호흡곤란 지나친 얘네들이 마스크 이런 거 산소 병원에서 사실상 음압 병동이라는 게 이게 압력을 낮추는 거거든요. 압력이 높으면은 사실상 공기 중에 있는 입자들이 잘 돌아다닌다는 얘기거든요. 압력 높을수록. 근데 음압 병동 그걸 낮춰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비가 오면 어르신들 여기 아프다 그러죠. 무릎이나 허리 압력 나와서 그런데 음압 병동에 그냥 사람을 넣어버리니 기저질환도 있는 사람을 음압 병동에 넣어버리니 거기 압력이 되게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몸에 더 안 좋은 질환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이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는 지나친 과잉 격리로 또 물리적 활동도 저하되고 마스크 착용을 계속 오래 해서 아니면 탄소 마스크 이런 걸로 또 그 병원 내에서도 또 감염이 또 될 수 있거든요. 병원 내에서도 이런 과도한 산소 마스크 격리, 또 음압 격리로 인한 신체 대사 저하 등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조작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가능할 텐데 지금 의료계에서는 어느 정도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의료계 현장에서 있던 사람들도 이거는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닌데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죽은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건 사실상 합리적 추론이에요. 사실상 합리적 추론으로 추측으로. 근데도 모두들 다 이 쾌청한 9월 하늘 아래 야외에서 99.99%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개돼지이거나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면 통제를 하는 동물농장의 벤저민이 러시아가 아닌 한국에서 다시 환생한 것 같습니다. 진짜 환생한 거라고 느껴지는 게 저만 생각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야외에서도 마스크 쓸 필요도 없는데 이러고 있는지. 이 태청한 9월 가을 하늘 아래서 진짜 지금 지하철에서도 수없이 하루에도 몇백만 명이 이용하는데 그러면은 지하철에서 발생 건수 하나도 없고 오직 교회에서만 발생합니까? 지금도 뭐 어제도 제가 봤지만은 교회 뭐 행사 안 한다고 절 행사 안 한다고 했죠. 지난주에도 조계사 가도 사람들 다 모여 있고 행사합니다. 거기서 법회 보고 있고요. 안 한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죠. 조계사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조계사에서 법회를 다 합니다. 주중에도 법회를 합니다. 조계사에서 뭐 안 모인다고 거짓말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가서도 확인하셔도 조계사에 사람들 많아요. 자, 마스크 안 쓴 저를 이제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시선을 계속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이런 저한테 이제 분노의 뭐 레이저를 날리는데 저도 이제 똑같이 이런 개돼지한테 당연히 분노 느낌을 날리죠. 싸울 일도 없고 이거는 진짜 과학을 조금이라도 배웠거나 아니면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좀 더 여기 보고 읽겠습니다. 네. 그 국민학교 시절에 배웠던 5호 담당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마스크 안 쓰면 그냥 신고할 기세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경찰 와봤자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이게 벌금도 아니고 뭐 과태료를 하려면 보건소에 또 와야 돼요. 그 보건소에도 경찰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네. 마스크 안 써도 이거 무슨 과태료까지 이걸 한다면 지금까지 이거를 마스크 안 쓴 걸로 과태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예. 5호 담당제를 이렇게 저 국민학교 시절에 5호 담당제를 배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2020년에 이렇게 5호 담당제가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집권 후에 다들 뭐 대가리 깨워도 문재인 무슨 뭐 백개문 이게 말이 됩니까? 맞아요. 이거는 마치 옛날 문화대혁명 때 네. 홍위병들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우레선 같은 그들만의 박수와 한호와 갖가지 의혹 및 검찰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만으로도 천인공노할 지경인데도 그들은 재판 중 사안이라 예단하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항상 이 지금 정부 들어서 엄중한 그리고 예단하지 말아라 재판 중이니까 아직 재판 안 끝났다. 그냥 봐도 이런 사실들이 들어왔는데 이 정부의 강요들은 진짜 정의 공정 이런 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보다시피 제가 좀 제 쓴 거를 좀 이렇게 웃기게 하려고 썼는데 사실상 예단은 이런 거는 신부가 해오는 걸 말로 알고 있어서 사실상 재판 중이라고 예단하지 마시다 했는데 예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는 신부들이 하던 예단 홍수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엄중한 또 재판 중 사안 예단 금지 가짜 뉴스지만 현장의 진실 뉴스 가짜 뉴스 하지 말았는데 현장의 진실 담는 뉴스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언론사도 사실상 수익성을 목표로 하고 그거에서 돈을 받아먹고 월급을 받고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족층이에요. 기자분들이. 자, 진정한 언론은 돈이 생기는 순간 그거는 이제 진보 언론이 될 수 없습니다. 진보 언론 자체가. 지금 그 전에 수없이 진보 언론 자체했던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각종 뭐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은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
이 정부도 상대가 됐고 그분들이 엄청난 또 수익을 지금 생성해 창출했고요. 더군다나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 거기 우리 저 PD 누구였죠? 최모 PD가 MB 사장 된 이후로 6천억인가 마이너스 적자 났죠. 지금 돈 어디다 갖다 준도 사실상은 이것도 밝혀봐야 됩니다. 뉴스타파가 다시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됐는지 또한. 그리고 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엄중한 현실이다. 뭐 재판 중 사안이니까 예단 금지, 가짜 뉴스. 사실 여기가 이 정부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그리고 현장에서 진실 전환 뉴스는 다 가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보셨죠? YTN에서 파이로 때 500명 왔다고. 예. 그리고 다른데 어디였죠? 저 연합뉴스는 10,000명 왔다고 했죠. 예. 연합뉴스가 또 기관통사 이런 걸로 받아서 1년에 550 지원받습니다. 광고를 그렇게 해도. 자,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절대 공정하지 않는 그들만의 꼼수 취업, 그들만 꼼수 취업 이런 것밖에 없는 현 정부의 사실상 뭐 희망, 경제 부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단어들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말들은 사실상 뭐 경제 부강, 뭐 나라 부강 이런 말들은 다 적폐 또는 투척 맥으로 프레임을 짜맞추고 있죠. 지금 그걸 짜맞추고 있고 또 이에 호응하는 또 과학적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 코로나 지금 코로나 방역이라고 지금 자화자찬을 하도 심하게 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 우스갯소리가 될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나라의 현실들을 외국에서 더 주시하고 있고 다들 이렇게 한단다. 대한민국 99.9%가 야외에서 다 마스크 쓰고 다닌단다. 다른 지금 뭐 유럽이나 프랑스나 독일에서 시위를 많이 했죠. 이거 갖다가 개인권을 많이 침해한다고. 이게 지금 이 야외 99.9%의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지금 저만 안 쓰는 제가 0.0001 같아요. 사실상 이게 얼마나 웃긴 현실입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마스크 안 쓴다고 경찰이 자꾸 저한테 또 뭐라 한 적도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걸렸다면 우리 집안 땅 다 팔고 우리 집안 자산 다 하고 그러면 내가 나한테 환수 받아라. 나한테 그 우리 무슨 조치라고 하죠? 보수 조치나 뭐 이런 거 뭐 컴피스케이팅을 나한테 해라. 고파이팅을 컴피스케이팅을 나한테 해도 된다. 진짜 이걸로 저 때문에 걸린 사람 있으면 진짜 이걸 과학적 증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이런 건데 이런 거대 자본과 결합한 이런 거대 언론들의 선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국내 뉴스만 보시지 마시고 해외 뉴스 찾아보시면은 정말 기가 막힌 게 나오고 있죠. 지금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뭐 8천만 명을 뭐 조사를 했고 감염 조사를 했지만 사실상 걸린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았어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미국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어쨌든 부분 1776년에 만들어지만 아직까지는 뭐 따지고 200년밖에 안 된 나라지만 거기서도 지금 국민들이 붕괴해서 뛰쳐나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뭐 이거 이 내용 뭐 딴 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원래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누구한테 맞아서 저게 살해를 당했거나 이러면 되게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자연재해나 이런 것 때문에 죽었다면 사실상 어디 뭐 바닷가에는 그런 일이 많지만 저기 뭐 고기 잡으러 갔다가 죽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노 대상이 자연이 돼버리면 이게 그 분노를 삭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이 우한 폐렴을 자연재해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걸 다 통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서울 경기는 2주간 아예 9시에 다 모든 가게를 다 문 닫고 했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까? 노태우 때도 이러지 않았고 노무현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거는 아예 전두환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을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죽이려고만 하는 정부 같아요. 사실상 이런 아까 다시 돌아와서 이런 거대 언론들이 자본과 또 결합했고 또 정부의 그런 뭐 우리 방통위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채널 A나 TV조선이나 마찬가지고요. 이런 심포니 아무튼 이런 거대 언론 이런 게 다 지금 심포니 교향곡처럼 이게 울려 퍼지는 이 행복한 조선을 찬양하는 70년 동안 재난지원금을 쏟아붓고도 허덕이는 북한이스탄처럼 북한이스탄을 제가 표현했죠. 지금 북조선을 어차피 그러니까 70년 동안 얘는 재난지원금
쏟아부은 경제예요. 북한이라는 정부가.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들 뭐 고난의 행군해갖고 몇백만씩 굶어 죽는 게 북조선인데 그렇게까지 이 나라를 조선시대로 회귀하고 싶은 건지 지금 진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이 주사파가 옛날 이시조선에 신인사대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사대부랑 똑같아요. 하는 짓들이. 사실상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절대 조선이 아닙니다. 그럼 핍박받던 신분제 사회에 그들만 양반들만 잘 먹고 잘 사는 4% 5% 양반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지금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좀 보세요. 지금 다시 뭐 6조 전부터 다시 만들고 뭐 의전부터 다시 만들고 지금 세종대왕 동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노비를 만들어낸 1400년대에 노비를 만들어낸 노비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0-40%를 노비를 양산한 대왕님이에요. 대왕님 하면 좀 진짜 말도 하기 싫지만 이 왕이라는 사람, 왕이라는 게 오히려 딴 나라와 싸워서 노비를 끌고 오지 못할 망정 자국 내에서 희한한 논리로 엄마가 노비였다면 자식도 노비라는 벌을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1420 몇 년도에 26년도에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들 이제 노비처럼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이렇게 다들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건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와도 알 수 있는 사실 현상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보며 마치 마스크 안 쓰면 당장이라도 자신이 그리고 가족이 죽는다는 듯이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며 가족이 죽는 것보다 버스 노선이 사라지고 가게가 그리고 건물 전체를 폐쇄시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다는 것에 대한 방어 기제인지 그런 것에 대한 방어 기제 때문에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한테 소리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건지 아니면 99.9%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자유로운 슬기로운 과학적인 그리고 충분히 통풍에 대한 개념과 질병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떨떨매는 자신에 대한 반감의 방어 기제로 신21세기 거짓 친일파 사냥에 나서서 정부의 홍위병처럼 행동하는 자신들의 비겁에 대한 자가당착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민에 대한 폭행에 이르렀다면 이는 이미 이 나라는 공산주의를 넘어선 전제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에 틀림없으며 전 세계 유일 북한이스탄 전제 왕권 결합 공산주의 수립보다 훨씬 진보된 최정점 사회주의 국가의 완성에 이르렀기에 북한보다 앞섬으로 우리 정부의 인사를 조공을 우리 정부의 이런 북한이나 다른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 정부의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명분으로 완전 전제 왕권식 우리 문상군식 그리고 북한처럼 권력이 세습되는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분으로 사실상 이 한국은 이 남한 사우스 코리아는 이미 전제 왕권 결합된 공산주의보다 더 심한 공산주의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분으로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사실상 남아있죠. 우리 정부 사실상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정점에 있는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완성을 이미 여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명분으로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한테 엎드려야 됩니다. 사회주의의 최고점을 우리 나라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국민이 99.9%가 아무런 의심 없이 마스크 착용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에 사실상 러시아도 거짓말에 무너진 나라입니다. 소련으로 된 게 옛날 우리가 배웠지만 USSR 이게 그 전에 무슨 예언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무슨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끈다. 이게 지금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의 맹주로서도 있었지만 이제 공산주의의 맹주로서 그 역할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한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이 자본주의 맹주인 이것과 공산주의 맹주로서 아마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될 정도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 99.9%의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상권 분립도 이미 없어진 나라가 됐습니다. 이미 사업부도 다
그리고 국회도 다 입법부도 다 지금 삼권 분립이란 말 자체가 교과서에 나온 가장 최고의 거짓말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마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실들이 다 틀렸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멸문지와 저는 이름이 앤디체입니다. 네, 질문했는데요. 예, 예. 지금 이렇게 공산화되는 실정에 대해서 모르는 채 예. 일상을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을 깨우는 방법은 뭔가요? 저기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만 이미 100만이 넘었습니다. 곱하기 3, 4하면 그들의 가족이죠. 대한민국은 재밌는 게 우리 아들이 시청에 뭐 맥급 직원이다 이러면 자기도 시청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재밌게 우리 남편이 경찰이야 하면 자기도 경찰이야. 자기 아들이 뭐 우리 어디 군부대 뭐 부대장이다, 중령이다, 뭐 대령이다, 장군이다 이러면은 자기도 그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700만에서 1,800만까지 나와요. 공무원 가족이 이미 30-40%는 공무원이에요. 그들의 이 리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얘는 조선 따지면은 약간 나라를 움직이는 그룹. 그러니까 제가 지금 1,700만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 이제 지하철 공사나 무슨 각종 공사들 있죠. 한국수자원공사나 도로공사나 다 합하면은 이 정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 소속된 그 하부 단체들이 있어요. 다들 이제 공무원 조직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1,700만이고요. 그러면 3,000만이 남지 않습니까? 3,000만 남는 거에서 자 어린 아이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빼봐야 얼마 나올까요? 2,300만이죠. 2,200만 정도 되죠. 2,000만 정도 된다고 보신다면 그 2,000만이 그대로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들 퍼센트가 똑같아요. 40%의 노비들.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자기들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죠. 공무원 가족 1,700만, 1,800만 살아남는다는 거고, 지금 뭐 재난지원금 뭐 얘기가 나와서 좀 웃긴데 한 가지 이미 결론은 난 거예요. 공무원들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월급이 나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찰들 순경만 해도 세후 300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세후 280, 90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얼마 좋아요. 여기 나오면은 주말 나오면 더 수당 더 나오는데 휴일수당에서 지금 순경 지금 2, 3년 차 된 순경이 세후가 300이에요. 자, 왜 이제 경찰들 많이 늘리고 소방 공무원도 왜 9까지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 되기 전까지는 7만 8천의 소방 공무원인데 지금 10만 넘었습니다. 그만큼 이 공무원들하고 이 소방 공무원이나 다 이쪽 편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일자리 예산 7조를 어디에 썼는지 저는 알고 있지만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길어져가지고 지금 이 일자리 예산 56조 쓴 거 먼저 이미 집행이 됐죠. 7조까지 쓴 일자리 정책관이라는 인간도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됐습니다. 이런 4.15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일을 열심히 했대요. 56조를 써놓고 7조 써놓고 자기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진짜 저거 머리가 저거 총 맞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걔가 문제가 아니라 걔를 뽑아준 아니죠. 걔를 뽑아준 게 그게 부정선거로 된 부정선거. 거. 그러니까 10조를 썼다는데 일자리 예산을 일자리 늘었습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걸로 가고 있죠. 제가 자주 가는 저기 대포집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장사 잘 돼서 우리 직원들 3명, 4명 있었어요. 서빙하시는 분이. 지금 1명 있습니다. 근데 그 1명도 저번에 2주간 문 닫았으니까 거기를 가게를 안 여시더라고요. 어차피. 그러봤자 손해니까. 이런 현상을 만든 게 이게 어떻게 지금 공급자 가게분들 도와주시는 건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이거는 경제 이론이지만 우리 같은 일반 수요자들한테 국민들한테 나눠준다면 글로 가서 먹지 않겠습니까? 공급자한테 줘봤자 월세도 안 돼요. 그 돈 줘봤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뭐 지금 뭐 재난지원금 공무원들만 안 주면 돼요. 네. 아니 네. 근데 얘네들 그 자영업자들이 정신을 좀 차렸나요? 돈을 차리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자기들은 이제 장사만 하려시는 분들은 이제 보세요. 지금 웬만한 가게들이 자 무슨 아까 저기 뭐 유흥주점 아주 노래방 유흥주점도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다 3천만, 4천만, 5천만 원의 권리금을 더 센 권리금도 많아요.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일반 음식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보증금들이 다 보증금 말고 저기 권리금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네. 지금 아무도 그쪽 장사를 안 하려고 하죠. 네. 장사를. 그러면은
다시 다른 사람한테 가게를 넘겨서 그 권리금 정도에 해당하는 1층 상가들 다 그래요. 어차피 다 그거 아시죠? 2층도 권리금 있는 다 있어요. 이 권리금은 막대한 돈이에요. 이 막대한 돈. 지금 뭐 이 나라 전체의 예산은 훌쩍 넘어가요.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뭐 3, 4, 5천의 권리금을 깔고 장사를 하니까. 근데 그 돈을 이제 못 받는 돈이 돼버린 거야 이제. 이 돈을 그래서 유통시켜야 되는데 회전되는데 회전이 안 되는 지금 이 경제를 지금 만들어 말아먹은 정부예요 지금. 그런데도 아직도 걔네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이제 문 여니까 좋다 네, 이러고 네. 있는 거야. 참 큰일입니다. 근데 그만큼 장사가 안 되는 거는 코로나 이전부터였어요. 네. 작년 11월부터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도 주중에 문 안 여는 가게도 많았고요. 코로나는 얘네들을 구해주기 위한 네. 하나의 핑계거리입니다. 이거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이 네. 코로나 이거를 얘네들. 네. 그래서 지금 얘네들- 보세요. 이게 바이러스로 하면은 네. 10,000명, 100,000명 죽어야 저도 바이러스로 믿을게요. 아, 10,000명 들고 막 쓰러지고 문제가- 마치 중국에서 만든 영상이 조작한 것 같아 얘네들이. 들고 쓰러지고 한 영상을 최초 얘네가 우한에서 나왔던 영상이 얘네가 조작한 것 같아. 도저히 맞아요. 가능한 나라예요. 공산주의는 쇼가 네. 가능한 나라입니다. 맞아요. 북한에서 찍는 그런데 영화가 지금 다 의사들 조작이죠. 백신을 맞춘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이미 더불어 공산당 네. 걔네들이 이미 발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1년 전에 미리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안 맞는 사람은 완전히 수용소 끌고 가라 기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완전히 지금 이것도 지금- 코로나 독재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 백신을 2, 30만 원에 또 중국에서 사오겠죠. 나라 돈을 다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자랑했던 대한민국 뭐 자기네가 돈 낸 다음에 저기 뭐 빌게이츠도 갖고 왜 한국산을 왜 안 만들었냐고. 왜 중국 거 쓴다고 하냐고. 말이 앞뒤 안 맞죠, 이미. 네. 이미 이건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중국산 것도 아. 차라리 국내 거 써갖고 차라리 네. 국내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 많이 개발했다고 하면은 그거에 또 주식이나 또 투자한 또 지분은 또 중국 거에서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얘네가 속이는 거에 탁월한지 아십니까? 이미 권력 맛을 한번 본 거예요.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권력 맛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길을 쓰고 세월호 갖다가 걸고 넘어졌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보세요 얘네들 저 빨간 애들 민중당 애들 네. 이석계 애들도 아닌 애들이 네. 20년 전에 지금 장갑차를 또 끌고 왔어. 20년 전 장갑차 그거 또 끌고 왔어. 아, 진짜. 얼마나 웃깁니까? 20년 전 지금 효순이 미순이 당시에 우리 다 마음이 아팠다고 우리도 다 마음이 아팠어. 근데 그걸 또 이용해 먹잖아. 자 세월 뜯다 우리 다 마음 아팠죠. 그럼 마음 아프고 우리가 이용해 먹고 이것 다 계속 사골 지금 장갑차 사골 나오겠어. 장갑차에서 아, 네. 사골이 나오겠어 이제는. 그러니까요. 사골 곰탕이 되겠어 진짜. 아, 네. 여기까지 또 네, 다른 또 질문. 네, 바쁘신데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판 중에 좀 바쁩니다. 재판 네. 중에 바쁘지만 또 주변에 또 다른 또 박사님들도 이게 지금 하도 고소고발 아니고 당하신 분도 있고 저 이호연 박사나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이호연 박사.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너무 얘네들이 기가 차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분노를 위한 아니 김대중 때는 친하게 지내자더니 왜 지금 와서 또 반일? 뭐에 써먹으려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반일을 외치다가 아니 네. 반일 불매운동의 허구성을 외치다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가 제가 공중 방어를 엮여갖고 아무튼 지금 좀 많은 좀 이걸 좀 치르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그 그래서 선생님 안전하게 네. 잘 지내시고요. 네. 나 다음 때 또 시간 좀 다음 때 내주세요. 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앤디 최 선생님 참 박학하시고 나라를 지켜주시느냐고 애를 너무 많이 쓰십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하면은 잡혀가고 벌금 물고 이래야 돼요. 잡혀가고 역사 왜곡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학자적 양심으로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저걸 눈뜨고 볼 수 있습니까? 역사 공부를 제대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친구들이 저기서 저렇게 거기를 아무도 안 지켜도 돼요 사실상. 왜 밤낮으로 거기서 자고 있냐고. 왜 다 큰 사람들이 집에 자야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뭐 여관도 아니고. 네, 선생님 빨리 볼일 보러 가시죠. 이제 다음 약속이 있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토요일날 국본 집회 끝나면은 꼭 미국대사관 앞에 와서 성조기를 흔듭니다. 그래서 오늘 앤디 최 선생님이 K 방역의 허구성과 이 공산주의자들의 악랄한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끝까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파일을 닫고 다시 한미동맹 강화라는 파일로 다시 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좀 이따가 다시 파일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